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씩 쌓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과 소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신뢰라고 보는 것이죠. 민무신분리. 민이 신뢰를 갖지 않게 되면 설 수가 없다. 신뢰는 공정한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먼저 예로서 하고 겸손으로서 하고 신뢰로서 완성시킬 때 의가 사람 사이에 실천되고 적용되는 의로운 관계,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너 인간의 길을 찾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 것 같습니까? 큰 글자로 사람 인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버님 나이는 70이 넘었고 어머님 나이는 16, 10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누나와 같은 엄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3번째 부인입니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생계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좀 더 장성하고 나서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학식이 좀 알려지면서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 노나라가 자기 조국이었습니다만 크게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50대 때 기회를 잡았지만 오래 관직 생활에 있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떠나서 한 15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72세 때 돌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죽기 전에 2, 3년 전에부터 자기 아들도 죽죠. 자기처럼 아주 아끼던 제자들도 안현이라는 제자도 죽습니다. 동시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지기불가의 위. 할 때 지자가 중요합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한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면 그만두거나 어려우거나 좌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십니까? 누구죠? 네, 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서는 성인으로 평가받고 또 왕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 공자라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실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을 감아두는 실패 있지 않습니까? 이 실패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와 실패가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라는 평가에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규정한 것일까? 소오종호,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 산동성 치프 곡부에 가시게 되면 대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자의 신의와 위패를 모신한 건물입니다. 아까 대성지성 문선왕, 대성지성 선사라고 하는 비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보면 공자를 위패를 모신한 건물은 땅 위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월대라고 그래서 앞에 땅 위에
하단 1단, 2단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민가는 바로 지상에서부터 건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와집을 보시게 되면 바로 지상 지표면에서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가 있거나 성인으로 받는 또는 왕과 같은 사람의 건물에는 꼭 월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위에서 건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공자를 성인으로 만들거나 인류의 서성으로 만들거나 또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에는 보면 약, 성여인, 즉 오기감, 억, 위지불념, 회인불권, 즉 가위운, 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과 인이라고 하는 성인이죠, 그죠? 인자라고 하는 게 오기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평가, 나보고 성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위지불념 회인불건입니다. 억자는 바르사로서 뜻은 없습니다. 위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든지 인자가 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념, 실정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회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가 깨달고 알게 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나더러 성인이라든지 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공자는 분명히 거부 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런 공자 스스로의 자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이후 때에 이르게 되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 인류의 서성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본다면 대성지성 선사 또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면 문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이 세계에 널리 퍼뜨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성지성 선사할 때 성은 인류의 공통된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대성은 이룬 것이 완전하게 이루었다. 학문적인 체계가 모든 걸 완성했다. 이런 측면의 대성이고 지성이라고 하는 건 성인으로 공자를 성인의 바이올린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보면 공자는 논어 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성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역사적으로 성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공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그런 두 가지 평가 중에서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성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수용해야 될지 아니면 특정한 시절에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 시절에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거치면서 살아가야겠던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산 아래 보면 구멍이 하나 보이죠, 그죠?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공자의 그 어머니가 나이가 젊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을 낳아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니구산에 이 산이 니구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름도 이제 공구라는 거 관련되는 것도 이 니구 할 때 구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이 산에 올라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에 다시 기도를 하면 집에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산길을 느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참으면서 집에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니구산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공자 어머니가 들어가셔서 애를 이제 출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이름을 부자동, 동자는 동굴이라는 뜻이고 부자는 공자를 공부자 또는 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호칭이 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태어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산둥성 곡부에 가시면은 그죠? 이 공자가 태어난 곳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그렇게 왕궁이거나 그럴듯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죠? 산 속에서 그것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떠올리셔야 될 게 어린 시절에 벌써 누가 없었죠? 공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엄마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자 스스로가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공자 성적도에 보면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사윌이라고 개손시 집안에 가서 곡식을 관리하는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회계장부를 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림은 명대 또는 공자라고 하는 성인을 의식하고 그렸기 때문에 젊은 공자를 너무 나이 든 공자로 그런 면이 좀 차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사성전도 보면 가축을 관리하는 배설을 넣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보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가축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생계와 직업 생활에서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또 하나의 진로와 관련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이가구야 수집현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소오종호. 부라고 하는 게 만약 추구할 수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면 수집현지사, 시장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뭐 길 갈 때 벽제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이 길 가면 길 물러거라, 길 터거라 이렇게 하는 사람, 즉 결국 여러 사람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가리키는 직업이죠. 저는 시장에서 채찍을 잡고 질서를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일지라도 오역위지,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불가구, 만약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면 소오종호,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호자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여자 여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식 자자잖아요. 그죠?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입니다. 그러면 소종호라고 하는 것도 나로부터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소오종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진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만 탓을 돌리거나 그것을 핑계로 해서 포기할까라고 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좋아서 하는 일은 나로부터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공자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어려웠습니다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자기 내부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 불가이위 위지자여,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하는 사람 말이냐, 뭔가 조금 더 바꿔야 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무리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의 포부인 거죠. 공자는 미루어두는 게 아니라 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 찾을 때까지 분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면부터는요, 공자가 50대 때부터 조국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목에서 초대받아가는 나라에서 왕의라든지 대부를 만나기도 합니다만, 이동하는 길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논어의 18번째 편이 미자편인데, 여자 이름 아닙니다. 미자편이 논어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논어에서 보면 섬과 같은 편이 미자편입니다. 왜냐하면 미자편은 공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공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공자는 내가 사회의 현실에 참여해서 현실을 계획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당연히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이건 누군가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현실에 개입해서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위험할 뿐이다. 그냥 산속에 가거나 세상을 피해 사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 그게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언자, 일자, 언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편에는 언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길목에서 이런 언자들, 일자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미자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장저 걸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걸릭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자 천하계시야 이수이역지. 도도하게 여러분들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한꺼번에 두당탕 하면서 내려가는 소리 있잖아요. 거기서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쓸려 내려오듯이 오는 게 천하의 지금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이역지, 누가 그 흐름에 뛰어들어서 고칠 수 있겠느냐. 차이여기종피인지사, 피인지사야. 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피하는 사람, 사람을 가리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죠. 밑에 보면 기약종피세지사제, 세상을 피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두 가지 부류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만날 사람은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린다는 뜻이 되고요. 피세지사는 살 땅에는 살고 위험한 땅에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안전이 보장된 땅으로 숨어서 지내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할 때 여기약, 이게 이제 구문론처럼 쓰입니다. 사람을 피하는 선비와 어울리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피하는 선비와 어울리는 게 어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이부철, 이 밭을 가는 일을 계속하면서 멈추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자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자로가 걸릭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공자 쪽에서 와서 선생님, 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라고 전해 주니까 부자 무연왈, 공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수 불가여 동군 오비사인지도 여기수여 천하유도 구불여역야. 덜짐성 길짐성과 더불어 함께 무리를 이룰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의 무리가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 천하에 도가 있다면, 천하에 어떤 원칙이 서 있다면 나라는 사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자기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만 맹세를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 자기 이름을 노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자기 세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인지도,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 약간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듯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바꿔야 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무리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의 포부인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는 힘든 줄을 알고 어려운 줄을 알고 불가능한 줄을 아는 거죠. 알고 있지만 사람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하거나 사람이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포부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보면 또 자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로, 수거, 성문. 옛날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성문에 문을 닫으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로라는 사람이 성문에 있는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통금 시간이 지나서 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묻는 거죠. 해자, 어디서 왔느냐? 당신은 뭐 누구누구와 어울리느냐?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자로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자공시, 공자 선생님 따라다녀요. 뭐 공자 선생님 제자예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문에 문지기가 하는 말이 있다가 시지 불가이위지자여. 공자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아마 공자를 평가하는 여러 말 중에서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있을까 저는 싶어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하는 사람 말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서두에 공자의 인생의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그랬잖아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의지와 의욕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럼 의지가 탱탱하게 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느슨하고, 일어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덜어눕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패에 비유하면 감겨 있는 겁니까? 풀려져 있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이 한 번의 실패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걸 떠나버리거나 내려놓지가 않는 거죠. 저도 건강 때문에 금도를 시작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금도 죽도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격을 하다 보면 저를 때리기도 해요. 그죠?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죽도가 나를 때려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죠? 그럼 결국 죽도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왜 상대를 때리지 않고 죽도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때리게 됐을까? 제가 멍청하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되돌리는 거죠. 실패를 다시 갚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동작을 잘못했었구나, 뭔가 힘을 더 많이 줬구나, 덜 줬구나 하고 하는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해서 동작이 완성되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주의를 하고 다시 하고 관심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동작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할 때가 더 잘 되던 쪽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대로 동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할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의식의 긴장의 끈을 다 풀어넣어 버리는 게 아니고 늘 공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실패를 끊임없이 대감았다는 거. 풀리면 다시 감고, 또 풀리면 다시 감고, 그러면서 늘 다시 출발하려는 했고, 그런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에 실패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의미와 뜻을 깨달으면서 결국 인생에 자기에게 던진 문제의 질문을 자기 스스로 풀어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살면서 자기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답을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러나 공자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미루어둡니다. 다음에 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는데 공자는 미루어두는 게 아니라 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 찾을 때까지 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를 일으킨 것은 공자를 어느 단계에서 그만두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서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사지의 힘을 빠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가 그 일을 좀 더 잘하게 되려고 일어나 보다, 내가 아직 그 일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 나가는 데서 놓친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씩 바둑에 복귀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내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앞에보다 1mm라도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상승의 진보의 길들이 모여서 공자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점점 자기에 의한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의 시간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죽기 전까지 엄청난 실패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해나갔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부족한, 모자라는 조건에서 출발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과 어울리면서 사람 사회를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 아닌 주위 사람도 함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곳, 상생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자의 사상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대개 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치는 점에 이 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이 이제 묻습니다. 여유 박시어민 넝제중 하여 가위인호. 박시어민, 일반 사람들 백성에게 박시 뭐 두루두루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넝제중, 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홍수가 났으면 그죠? 홍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뭄이 들면 가뭄의 문제를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아프면 아픔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일반 대중들을 다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인이라고, 인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하사의인, 그 앞에 말한 박시어민 이넝제중이라고 하는 걸 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느냐. 인보다도 훨씬 높은 덕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야성호, 그것, 즉 박시어중 이넝제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성인 단계, 성의 단계에서 할 수 있을 거야. 요순기유병저, 요라든지 순이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 뭐 성군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박시어민 이넝제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죠? 다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병통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부인자 기용립이 리빈 기욕다리 달인 넝건취비 가위인지방야이. 앞에 박시어민 이 넝제중은 성의 단계이지 인의 단계에서 일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저 단계에서는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다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해결돼 버리니까요. 오늘 같으면 복지국가라고 그럴까, 완벽한 복지가 실현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일어서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내가 어딘가를 도달하고 이러려고 하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 도달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넝건취비, 인이라고 하는 게 먼 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뭔가 그런 비유라든지 의미를 깨달아가서 가는 것이 가위인지방, 인을 실현할 수 있는, 인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어에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다양한 덕목들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개념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또는 논어를 보면 의, 학, 그죠? 서, 여러 덕들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인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느냐, 지도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게 잘 모르면 또 읽더라도 연결이 잘 안 되고 토막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어볼 수 있는, 즉 인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로 둔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실현하는 사람,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의 방향으로 실현하는 사람, 군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그 반대편에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반가움이 있으면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래서 나의 감정, 정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상대방이 다가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나 이웃, 나의 이웃을 벗어나서 나의 지역, 나의 지역을 벗어나서 나의 세계, 국가, 그 다음에 나의 지역과 세계를 벗어나서 천하로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은 인의 덕목을 수용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기준이죠.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기준, 생각이 전혀 바탕이 다른 사람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질문을 해요. 인자만이 사람을 제대로 미워할 수 있고 제대로 싫어할 수 있고 제대로 정오할 수 있다. 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만큼 미워하고 좋아할 만큼 좋아하는, 즉 감정 표현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을,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내 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대, 믿을 수 있는, 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대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과 어울리면서 사람 사회를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창경궁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저는 창경궁 근처에 살아서 창경궁을 자주 다닙니다. 보면 두 나무인데 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그루는 회화나무고 한 나무는 너티나무입니다. 물론 나무 하나하나만 있어도 아름답겠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두 나무인데요. 두 나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용립이 리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서고 세우고 완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욕구가 있고 희망이 있고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몇 사람이 서는 거죠? 나만 서는 게 아니라 나 아닌 주위 사람도 함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거죠. 이래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게 따로 가면서 또 함께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사회 분야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탐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약탈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약자와 강자,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에서 함께 바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현대사의 화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 내가 사는 이 조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재화, 모든 것들을 나 중심, 나만을 위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역량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주위 있는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람 사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도록 묶어주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왼쪽에 사람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두 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곳, 상생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논어는, 즉 공자는 여러분들 보면 인생을 보면 혼자의 자기의 삶을 가꾸기도 버거운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서부터 젊은 시절까지 자기가 온갖 남들이 싫어하는 일, 기피한 일을 해보면서 더 어떻게 했죠? 힘겨운 삶에 고통받는 삶을 더 이해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조그만 도움이 죽을까 살까라고 하는 고비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공자는 내 삶에 있어서 방침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인이라고 하는 문자로 조형을 해내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핵심이 인에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논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정리할 때인데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논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의 상생의 인의 이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몇 편을 쓰셔야 되는 숙제를 가졌습니다. 몇 편을 써야 됩니까? 20편에 끝나 있는 논어를 21편을 써나가고 22편을 쓰고 23편을 쓰고 자꾸만 공자하면 20편까지가 완결된 텍스트로만 봐서 그것만 냅다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논어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21편을 쓰는 것이 논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지 논어 20편을 달달달달 볶아서 외워서 어떤 구절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논어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논어의 20편을 다음에 21편, 22편 그 후속편을 계속 어떻게 써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강의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생활고전이라든지 씹어먹는 독서입니다. 논어를 읽으면서 나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논어를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필요한 사람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논어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논어 21편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강연은 마치고요.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공자라는 사람 또는 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기탄 없이 질문을 하시면 마이크가 쏜살같이 다가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어라든가 논어를 읽었던 이유가 좀 실생활에서 좀 그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를 좀 풀고 싶어서 제가 그 논어를 좀 읽었거든요. 예.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동료들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제가 갖고 있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무형의 재산들을 이제 그들이 제공을 해주면서 같은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자칫 보니까는 결국은 보니까 나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인과 재덕 개념의 지도를 설명드릴 때 꼭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그 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이라고 하는 게 인만이 아니라 이게 꼭 학이라고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옳다고 생각하리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많은 걸 고려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을 알고 있죠.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라든지 상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왜 인만 가지고 해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 상대방에게 들이대거나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숙고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유지대, 제가 이제 서에 대해서 공유지대라는 말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함께 설 수 있는 지대, 공약수에 대한 것을 마련하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극적이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유지대에서부터 어떤 속도로서 하나하나씩 나아갈 것인가를 또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옳다는, 내가 바람직하다는 그 정당성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하나의 학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완해야 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공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들으면서 개인의 실패와 지금 우리 2014년에 사는 우리 사회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뭐 20대 취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실패들이나 또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공유하고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이 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실패를 겪고 있는 20대에
또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의 20대들에게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실패라고 하면 자칫 우리가 가기 쉬운 심리적인 정서가 개인적 고립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잘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공적인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자꾸만 폐쇄적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단절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봐가지고 까닭없는 타인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표출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대학 입시든지 취업이든지 보세요. 몇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되는 사람이 소수고 안 되는 사람이 다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실패적인 상황 속에서 나한테만 주목을 하다 보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패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꼭 나의 달팽이처럼 내 속에 갇혀서 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오픈돼서 다른 실패한 사람들 또는 실패의 경험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 두 번 실패한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한 사람, 여러 실패치가 많겠죠. 그런 실패의 경험치들을 나누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실패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자꾸만 관찰하면서 나의 다음 상황에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건요. 이렇게 할 때 실패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데서부터 어떤 자기 안으로만 자꾸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레일을 끝내고 좀 더 공적인데 그리고 자기를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실패라고 하는 게 체념과 좌절의 신호가 아니라 좀 더 또 다르게 내가 당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과 논의 핵심 가치인 인이 결국 이제 상생이고 이 상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끊임없이 대감았다는 풀리면 다시 감고 또 풀리면 다시 감고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과 어울리면서 사람 사회를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논어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논어 21편이 시작되는 일입니다.